이제 세 가지 방법 비교합니다. 세 가지 방법 비교. 자, 제가 증명하지 않았지만, 숫자로 증명하지 않았지만, 대출 초기에 상환액, 횟수액의 크기 순서는 우선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채증식이 된다. 그 다음에 이 총부채 상환비라고 나왔습니다. 이 총부채 상환비율의 수식을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총부채 상환비율의 이 상환이 이 상환이다. 그러니까 총부채 상환비율은 상환액을 뜻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총부채 상환비율 좀 이따 수식 써드릴게요. 그럼 1번 알면 3번은 자동적으로 알게 되죠. 1번 원금균등이 빨리 갚았다. 그러면 원금균등은 이자를 많이 낼까 조금 낼까? 조금 내겠지. 4번 전체 대출기간 중 총 이자 납부액의 크기 순서. 이자 납부액이 가장 작은 것은 원금균등이다. 그럼 이 이자 납부액을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수입이 되죠. 이자 수입. 그럼 요즘은 은행 입장에서 잘 물어본다고. 그 은행 입장에서 이자 수입이 가장 큰 방식은 그러면 점증식 이렇게 되는 거지. 가운데는 언제나 원리금이고, 그다음에 이 누적 원리금의 크기. 전체 기간 중에 누적 원리금 크기. 전체 기간 중에 원금 상환액은 똑같겠죠. 10억을 빌렸으면. 근데 이자의 크기에 따라서 누적 원리금 크기가 달라지죠. 그럼 누적 원리금 크기나 이자 납부의 크기 순서나 똑같은 말이 되는 거고. 2번 대출 기간 중 중도 상환할 때 대출 잔금, 융자 잔금이 가장 많이 남은 게 점증식. 그럼 이 융자 잔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중도 상환할 때 상환해야 될 금액, 상환한 금액이 아니라 상환해야 될 금액, 그게 융자 잔금이라고. 이게 중도 상환할 때 상환해야 할 금액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융자 잔금이라는 소리예요. 자, 전혀 다른 말 봐봐요. 이 두 가지가 다른 말이라고. 중도 상환할 때 상환한 금액 크기, 상환한 금액의 크기는 요 원금균등이 상환한 금액이 가장 크다고. 근데 상환해야 될 금액의 크기는 점증식이, 상환해야 될 금액은 융자 잔금이 되니까. 그다음에 요 융자 잔금이 크면 대출 비율, 다른 말로 대부 비율이 높은 거죠. 대부 비율 않고 또 이렇게 출제자가 이상한 사람이면 담보 인정 비율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중도 상환할 때 담보 인정 비율이, 대출 비율이, 대부 비율이 다 똑같은 말. 그럼 담보 인정 비율 크기 순서는 점증식. 그다음에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잔금 비율은 못 갚았으니까 잔금이 많으면 잔금 비율이 커지는 거죠. 됐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4번, 5번은 보시고, 이제 이런 거요. 두 가지 방법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두 가지. 원금균등하고 원리금 이 두 가지 비교합니다. 이 두 가지. 1회차 원리금 상환액이 동일합니까? 이자 비용이 동일합니까? 이자 비용이 동일하다는 거. 이자 비용. 원리금 상환액은 다른데 이자 비용이 동일하다는 거. 둘 중에서 1회차 원리금 상환액이 큰 방법은 원금균등 상환 방식이고 이자 비용은 동일하고. 그럼 이 두 가지,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 이 두 가지 비교해 볼게요. 이 두 가지만 본다면 젊은 사람에게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유리한 거. 이 두 가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유리한 게 원리금균등. 그러면 이 계산 문제 빼고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저당 상환 방법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로 가서 문제집 143쪽입니다. 계산 문제 외에는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뭐 이 정도는 여러분이 다 풀 수 있을 거로 제가 봅니다. 자, 그럼 문제집 143쪽에 저당 상환 방법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대표용 문제는 저당 상환 방법도 나오고 이자율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럼 틀린 거 그렇습니다. 대표용 문제 틀린 거. 자, 1번 코픽스 금리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금리다. 변동금리에서 기준금리 역할하는 게 코픽스 금리, CD금리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옳은 질문. 2번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차입자가 대출기간 동안 지불해야 되는 이자율이 동일한 형태로 시장금리 변동에 관계없이 시장 이자율이 바뀌든 말든 상관없이 대출 시 확정된 이자율 만기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게 고정금리 저당의 이게 개념. 3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이 이자율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OX? 그러면 이제 틀린 거 고르겠으니까 4번 아니면 5번이 답이겠네. 4번 원금균등 불화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간에 상환해야 된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OX 5네. 5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 상환하는 원금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합니까? 증가합니까? 증가한다. 답은 5번입니다. 5번. 이 5번 집은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9번 문제 가볼게요. 이 9번 문제 저는 제 생각에는 지난주에 풀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지난주 이자율 이야기는 다 풀었어요. 됐고, 이제 12번 문제를 볼 건데, 12번 문제는 제가 그냥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여기 저당 상환 방법은 이것저것 다 나와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계산문이 나올 수 있고 별거 다 나오니까 우리가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림 하나 그려볼 건데, 요거 그림 그리기 전에요, 요거 하나 해볼게요. 이제 지금 하는 말이 요 그림으로 나온 거다 똑같아요. 세 가지 방법 비교할 건데, 그런데 여기 이제 원금 균등이 있고, 원금 균등 불화 상환 방법이 있고, 원리금 균등 불화 상환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체증식 또는 점증식 상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 방법. 자, 원리금 상환액의 변화 모습을 보자. 그럼 원리금 상환액은 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항상 일정합니까? 항상 일정하다. 동일하다. 체증식 상환 방법은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 이건 증가지. 그래서 체증식이라고 하지. 체증식은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증가하니까 체증식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원금 균등 불화 상환 방법은 이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증가 감소? 감소. 아까 봤잖아요. 감소한다고 이렇게. 그다음에 대출 잔액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대출 잔액은 정상적인 상환이 이루어졌다면 전부 다 감소야. 감소.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건 써드렸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실제 시험에서 후기로 갈수록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이 두 개 다 감소하는 방법은 뭐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자, 이제 이걸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러면 이제 12번 문제 같은 거 된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표시하면. 요거는 이제 다 쓰셨다면 제가 그림 그릴 건데 빨리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거 다 쓰려고 하지 말고 원금 균등, 원금, 원리금, 체증식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렇게. 감소, 땅땅 이렇게. 그러면 되겠지. 이제 이걸 그림으로 표시한 게 우리 시험에서도 한번 등장했었습니다. 자주 나온 게 아니라 한 번.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등장했으니까 그 12번 문제가 이제 여기 나온 거야, 책에. 쓰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 세 가지 방법, 요 두 가지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중에서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이 짧은 거, 원금 균등.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이 짧은 거, 해수 기간이 짧은 거 똑같은 말. 상환 기간은 차입자. 그다음에 해수 기간은 누구? 대출자. 이렇게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림 그려볼 거예요. 다 쓰셨죠? 자, 지울 겁니다. 그림 그릴 거 이제. 그럼 그림 그리는데 이제 그림이 두 가지 그려진다고. 첫 번째가 원리금 상환액.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 모습 보겠다는 소리예요. 요거는 이제 기간이죠. 그럼 원리금 상환액이 항상 일정한 게 있더라.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증가하는 게 있더라.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감소하는 게 있더라. 이 소리 이렇게. 그래서 시험 문제가 주면 여기다가 가로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 이렇게 해준다고. 기억이 들어가는 말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걸 뭐 니은 이렇게 줄 수 있죠. 그럼 원리금 상환액이 항상 일정한 것은 원리금 균등. 이것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이렇게 되겠죠.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증가해서 체증식, 점증식 이렇게 되겠네. 그럼 원리금 상환액이 감소하는 것은요, 원금 균등 상환 방법 이렇게 되겠죠. 이번에는 대출 잔액. 대출 잔액은 세 가지 방법 모두 다 감소해, 감소. 대출 잔액은. 그러면 대출 잔금. 자, 여기 0. 대출 받은 시점. 대출 받은 시점에서는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 균등이든 체증식이든 잔금은 똑같아. 대출 받은 금액이니까 10억 대출 받았다면 똑같아. 이렇게. 요 기간. 그럼 10년 대출 받았다. 여기가 10년이다. 그럼 10년이 지나면 다 갚아야 돼. 10년이 지나면. 그러면 요 원금 상환액, 아니 대출 잔액이 이렇게 감소하는 방법.
그럼 원금균등으로 빌려왔다. 10억을 10년 동안 갚기로 했다. 매년 갚기로 했다. 그럼 1년에 얼마씩? 1억씩 갚아 나간다고. 그러면 10억, 9억, 8억, 7억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줄어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물어보면 언제나 가운데 있는 것은 원리금균등입니다. 그럼 요 안쪽에 있는 게 원금균등이고 원금균등 상환 방식이고,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원리금균등이고, 마지막에 있는 게 뭘까? 체증식이죠. 체증식. 점증식 소승가 점증식 할게요. 점증식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그럼 여기다 이제 그림을 주고 여기다 가로넣기 준단 말이에요. 가로넣기. 여기다는 뭐 디귿 이렇게 해놓고 디귿 이런 식으로.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요 위에 거 봐봐요. 위에 거 보면 유흥자액이 10억이었어요. 유흥자액이. 그럼 유흥자액이 10억이었는데 요 위에 거 보면 이 나이를 보면 대출 잔금이 유흥자액보다 더 많아요. 유흥자액은 10억이었는데 대출 잔액이 더 많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뭐라고요? 부의 상환. 부의 상환이야. 그게 부의 상환. 여기 지금 요 점증식 상환 방법은 대출 잔금이 유흥자액보다 더 높아졌잖아요. 이걸 부의 상환이라고 합니다. 부의 상환. 그러니까 이거 뭐 여기가 뭡니까? 물어보지 않죠. 물어보지 않을 거니까 요 그림을 보면 언제나 가운데는 원리금균등, 직선으로 감소한 게 원금균등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림 보면 이제 12번 문제를 답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요 그림은 필요하시면 이제 그려놓고. 되고 있습니까? 그러네. 이렇게 눈빛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힘들어지죠. 오늘 23일인가요? 다음 주 여러분 보게 되면 8월 달에 다 가겠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8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4번, 5번에다가 10월 달에는 3번, 8번 정도 남은 것 같아. 아이고 시원하다. 여러분도 좋잖아요. 10월 29일 날 빨리 학교 가고 이제 해방돼야 되지.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지금 처음부터 안 했어야 되는데 시작해갖고 고생만 많이 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자기시 하나 받아봐야죠. 자, 12번 문제 갑시다. 12번은 뭐 칠판에 없으니까 12번 문제 보게요. 12번 문제. 자, 기억, 원리금 지급액, 원리금 상환액이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면 원리금 균등이 되는 거죠. 그 옆에 그림 니은 대출 잔액이 직선으로 감소해요. 이거 뭡니까? 원금 균등이 되겠네. 자, 이제 13번 문제는 칠판에 있으니까 13번 문제 보자고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그렇습니다. 기억, 상한 첫해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더 크다. O입니까? X입니까? X. 상한 첫해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상환액이 더 크다 해야죠. 틀렸습니다. 더 크다가 아니라 뭐 작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굳이 옳은 말로 고친다면 작다. 니은 체증식 상환 방식 경우 미래소득이 감소할 걸로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가 아니라 젊은 사람이 유리하다 그래요. 그럼 굳이 이 니은은 미래소득이 감소할 걸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것은 체증식이 아니라 뭡니까? 원금균등이에요. 원금균등. 원금균등은 내가 지금 월급 받을 때 많이 갚을 수 있죠. 빨리빨리 초기에 갚아버리고 나중에 은퇴해서는 조금만 갚으면 되니까. 이제 굳이 따지자면 얘는 원금균등이 적합하고 체증식은 젊은 사람이 유리하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디귿,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은 매기 월부금이 원리금 상환액은 동일하지만 원리금에서 원금과 이자 차지하는 비중이 상환 시기에 따라 다른 방식이다. 옳은 질문이죠. 그건 다른 방식인데 굳이 따져보면 초기에는 뭐가 많고 이자 비용이 더 크고 후기로 갈수록 원금 비율이 더 커진다. 그래서 디귿 옳은 말이에요. 옳은 거 고르겠으니까. 리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의 경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대출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이 늘어난다. OX? O입니다. O 이렇게. 자,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옳은 질문이 되는 거예요. 나오면 다 맞춰야 돼. 계산 문제 빼놓고. 자, 14번 문제를 가볼까요? 14번 문제는 뭐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요. 14번 문제. 틀린 것을 모든 거 고른 거 그렇습니다. 기억. 원금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간에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OX? O.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간에 원리금 상환액도 감소하고 대출 잔액도 감소한다. 원리금 상환액, 대출 잔액 둘 다 감소하는 것은 뭐다? 원금 균등이다. 니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간에 상환하는 원금 상환액이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OX 5, 5죠. 5. 자, 그러면 기억도 5고 니은도 5고 디귿 원금 균등 상환 방식 경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대출금의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이 더 길다. OX X 짧다. 짧다. 가중 평균 상환 기간. 이걸 다른 말로 가중 평균 횟수 기간. 횟수 기간. 그럼 횟수 기간 상환 기간이 짧은 것은 원금 균등이다, 원리금 균등이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그래서 D가 틀렸습니다. 틀렸고 우리는 틀린 거 고른 거예요. 니을 대출 기간 만기까지 대출 기간의 총 이자 수입의 크기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점증식 상환 방식이 순서다. 틀렸죠. 부동어가 반대로 해버리면 돼. 반대로 이렇게 보면 이제 옳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하고 니을이 틀렸습니다. 16번 문제인가요? 16번 문제 봅시다. 16번 문제 옳은 것은 약간 어려우니까 이제 옳은 거 보게. 16번 문제. 일반 대출 기간 초기에는 원금 균등 불화 상환 방식의 원리금이 원리금 균등 불화 상환 방식 원리금보다 작답니까? 많답니까? 많다지. 초기에 많이 갚아 나가는 게 원금 균등이니까. 2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의하면 대출 기간 중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 상환액 중 대출 원금 분할 상환액의 규모는 점점 줄어든다. OX, X 복잡하긴 했네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 상환액은 여기 원금 상환액이 여기 원금 상환액, 원금 분할 상환액이 규모는 점차 뭐요? 증가. 점점 증가한다. 그래서 틀렸고. 3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 대출 초기에서 소득이 낮은 차입자에게 유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둘 중에서 대출 초기에 소득이 낮은 사람이 유리한 게 뭘까? 원리금 균등. 답이 3번이네. 3번. 4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 초기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초기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다음 5번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될 저당 잔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작다가 아니라 많다. 많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인가요? 네, 3번입니다. 3번. 자, 17번 문제가 예전에 이제 이걸 17번 문제는 예전에 나왔던 문제를 약간 바꾼 거야. 17번 문제 이렇게 했네요. 총부채 상환 비율이 가장 낮고 대출 실행 후 10원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대출 비율이 가장 높은 방식 그랬습니다. 그럼 초기에 총부채 상환 비율이 가장 낮대. 그럼 총부채 상환 비율 상환. 그럼 초기에 상환이 가장 작은 것은 뭡니까? 점증시이고 20년 빌렸는데 10원이 경과했어요. 그럼 10원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대출 비율이 가장 높은 방법. 대출 비율이 가장 높다. 미상환 저당 잔금이 가장 많다는 소리죠. 그러면 점증식입니까? 예, 점증식이 되겠네요. 점증식. 우리 시험을 이렇게 냈어요. 초기에 대출 시점에서 총부채 상환 비율이 가장 높고 자, 중도 상환할 때 대출 비율이 가장 낮은 방식은 우리 시험에 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험은. 그럼 뭡니까 그게? 원금 균등이죠. 그런데 이걸 바꿔서 낸 거야. 17번 문제는 예전에 출제했던 것을 약간 바꿔서 출제했습니다.